지금 미국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 금융범죄 데이터, 감청 자료까지 전부 다 들어볼 수 있는 사람, 바로 FBI 국장이죠. 근데 그랬던 FBI 국장이 작년 11월 조용히 주식을 하나 매수했습니다. 한 주에 약 28만 원에 매수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이 법으로 정해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반년 동안 신고를 안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 주식은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이번에 이 서류 한 장 때문에 이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류 한 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이 다음에는 과연 뭐가 올지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주인공은 캐시 파텔입니다. 현직 FBI 국장이고요. 이 사람이 2025년에 주식을 하나 샀죠. 이 금액은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사이입니다. 왜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져 있냐? 미국 고위 공직자의 신고 서류에는 금액이 구간으로만 적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에는 스톡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155만 원이 넘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에 45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법인데, 이 법대로라면 파텔 국장의 신고 마감일은 올해 1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일은 5월 26일입니다. 무려 141일이나 지각을 한 거죠. 본인 해명으로는 소통착오로 빠뜨렸다는 거고요. 그럼 벌금은 얼마일까요? 약 31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31만 원조차도 부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시단체 쪽에서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이다라고 반발하는 중이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매수한 회사가 어딘지 알고 나면은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회사 이름이 바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원래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로 완전히 변신했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스트래티지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만 84만 개로서 상장사 기준 전 세계 1등입니다. 평균 매입 단가는 한 개당 1억 1,700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요, 파텔 국장의 윗집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랑 그동안 수십억 원 정도의 규모의 거래를 해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FBI가 법무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지점 때문에 이해 충돌 논란까지도 붙은 상황입니다. 법무부 윤리담당 쪽에서는 문제없다라고 정리했고, 파텔 본인도 충돌이 생기면 주식을 팔겠다고 서류에 적어두긴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 성적은 과연 어땠을까요? 파텔 국장이 매수한 가격이 한 주에 약 28만 원, 지금 이 주식은 15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마이너스 44%입니다. 최근에 1년으로 넓혀보면 더 살벌해지는데요. 한때 71만 원까지도 갔던 주식이 지난달 12만 7천 원까지 밀렸다가 이제 겨우 15만 원대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고점 대비했을 때 78%가 빠진 거고요. 이 도청도 감청도 할 수 있다는 정보력 1위가 왜 이 주식을 매수했을까요? 그리고 왜 신고는 늦게 했을까요? 그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FBI 국장마저도 상승할 거라고 매수한 주식이 어쩌다 여기까지 밀렸느냐, 이것만큼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돈을 마련해온 도구에 있습니다. STRC라는 상품인데요. 우선주라는 건데 좀 어렵게 들리지만 별거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모으려고 파는 특별한 주식인데요. 그 대가로 이자처럼 배당금을 꼬박꼬박 먼저 챙겨주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TRC의 설계가 독특하죠. 가격이 항상 15만 원대에 붙어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15만 원짜리 상품권인데 들고만 있어도 1년 내내 이자를 두둑이 주는 상품권인 겁니다. 작년 7월 당시 처음 나왔고 그때 배당은 연 9%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쳐지면요, 배당금을 올려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가격을 15만 원까지 붙여놓는 장치까지도 달아놨어요. 이 장치가 한동안 기가 막히게 돌아갔죠. 배당금이 11%까지 치솟았고요. 이 상품 하나로 회사는 16조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이 상품권이 깨졌습니다. 6월 말에 STRC가 한때 11만 원 근처까지 떨어졌죠. 15만 5천 원에 붙어있어야 될 물건이 30% 가까이 밀린 겁니다. 같은 시점에 비트코인도 9천만 원 언저리까지 밀리게 되면서 21개월 만에 최저가를 찍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질문이 한 개로 모였죠. 이 회사가 그 무거운 배당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세일러의 회장의 답이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답 안에 다들 그냥 지나친 문장이 하나 숨어 있었죠. 스트래티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먼저 STRC 배당을 연 11%에서 12%로 올렸고요. 그리고 배당금과 이자를 주려고 쌓아둔 달러 고간이 약 4조 원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풀려있는 자사 상품을 약 3조 1천억 원까지 되사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배당 줄 돈이 모자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최대 1조 9천억 원까지 팔 수 있다는 것들을 회사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4가지가 어디서 많이 본 순서가 아닌가요? 한 나라가 자기 돈의 가치를 지킬 때 쓰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이자 올려주고요, 곳간 보여주고요, 직접 사들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금고 속에 금까지 내다 파는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번째 카드죠. 마이클 세일러가 어떤 사람인가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이 한마디를 몇 년 동안 자기 정체서처럼 밀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필요하면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회사 문서에 정식으로 박아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들 놓친 문장이 나오는데요. 원래부터 이 상품에서는 가격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은 배당을 자동으로 올리는 규칙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발표에서 그 자동 규칙이 사라졌습니다. 발표문에는 가격이 기준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을 올리진 않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배당을 올려가지고 투자자들을 달랬지만요. 그 속으로는 가격을 무한정 방어하지는 않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일단 시장 반응은 안도감을 랠리를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세로 접어들었습니다. STRC는 발표 뒤에 급반등해서 13만 7천 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셀러 회장 측에서는 SNS에 회사의 목표는 STRC가 15만 원까지 다시 거래되는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목표까지는 아직까지 10%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지켜보던 미국 월가에서는요. 뼈 때리는 진단이 하나 나왔죠.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이 회사의 투자 총책임자 매트 호건 측에서는 이번 메모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수년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트코인 매수자였고 오로지 매수만 하는 한방향 수였다는 거. 근데 그 시대는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번 발표로 이 회사가 상황에 따라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또 매도할 수도 있는 회사가 됐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매수만 하던 존재가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이 매트 호건이라는 사람이 불과 석 달 전에 했던 말을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번에 보도된 비트와이즈 분석이 있는데 2월달 바닥에서 비트코인이 20% 반등했을 때 그 랠리를 만든 가장 큰 손이 바로 스트래티지였다는 내용인데요. 이 회사가 8주일 동안 11조 원어치 규모의 비트코인을 싹 쓸어 담았죠. 사실상 비트코인 상승 랠리를 스트래티지 혼자서 만들다시피 했다. 이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내놨던 사람이 바로 석 달 만에 그 시대의 끝을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매트 호건 측에서 이걸 나쁜 소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오늘의 반전 내용인데요. 매트 호건이 꺼낸 거는 2021년 그레이스케일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GBTC라는 비트코인 펀드가 웃돈까지 붙어가지고 팔리게 되면서 시장에 상당히 큰 돈을 끌어들였었는데 그 웃돈이 꺼졌을 때 시장이 기나긴 겨울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왔을까요?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상품,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가 2024년에 열렸고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버렸죠. 그래서 매트 호건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높은 이자, 낮은 변동성을 찾던 돈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왔는데 비트코인은 둘 다 아니었고요. 이런 돈들이 씻겨 나가고 나서야 진짜 찐바닥이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청소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매트 호건 측에서는요. 비트코인 매수의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라고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개발자들에서 아시아 투자자로, 그 다음 미국 개인으로, 그레이스케일로, 그리고 스트래티지로, 그런 다음 바통을 누가 잡을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국부펀드 같은 진짜 큰 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잡을 거라는 게 매트 호건의 정답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가 절대 남 얘기가 아니죠. 미국 주식하는 국내 한국 투자자들, 일명 서학겜이라고 하는데 유독 사랑했던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MSTU라고 해가지고 스트래티지 주가를 하루 단위로 2배씩 따라가게 만든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여기에 계산이 하나 있죠. 2024년 11월 이 상품에 1,500만 원을 넣었었다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남은 돈이 약 87만 원입니다. 원금의 무려 95%가 사라진 건데요. 말 그대로 스트래티지 주가 자체는 같은 기간 67% 빠졌는데 이 2배 상품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깊게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관련 상품들에서 증발한 개인 자산이 2조 3천억 정도 규모로 추산되고 있고, 그럼 이제 한번 나란히 놓고 보세요. 이 정보력으로 봤을 때 미국 1위라는 FBI 국장도 이 회사에서 마이너스 44%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서학개미들은 같은 회사의 2배로 레버리지 상품 걸었다가 마이너스 95%입니다. 물린 깊이로만 따지면 한국 개미가 FBI 국장보다 2배 넘게 아픈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회사가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숫자만 보면 그건 아닙니다. 호건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이 회사가 든 비트코인이 77조 원어치, 현금이 약 4조 원, 갚아야 될 빚은 10조 5천억 원.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70% 넘게 더 떨어져서 몇 년을 그 바닥에서 머물러야지 회사가 진짜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돈은 많아봐야 1년에 몇 조 원 수준인 거고, 그 이상을 강제로 토해내게 만드는 장치는 없다는 설명도 붙였는데요. 반대쪽 목소리도 있어요. 다른 운영사 스트라이브의 대표 매트 콜은 이 회사 보유량이 전체 비트코인의 4%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소동 자체가 부풀려졌다라고 반박을 해요. 이 파산 드라마가 아니라는 데에는 지금 양쪽 전부 다 동의를 하는 셈이겠죠. 그래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손바뀜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래티지가 비워준 매수 자리를 기관이 취하고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출렁임은 계속되겠지만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가을에 회복을 시도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총 4가지입니다. 먼저 호건이 짚은 것처럼 이번 하락의 정체가 빛과 거품을 씻어내는 사이클 후반부 청소고, 2021년 그레이스 케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청소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기관의 통로가 이미 열려있죠. 그리고 게다가 기관들의 통로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자체 비트코인 ETF를 굴리기 시작했고요. 웨스파고는 고객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었고요. 텍사스주는 주 차원의 비주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이후 ETF로 들어온 돈만 누적 77조 원이 넘어갑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스트래티지발 최악의 시나리오는 수학적으로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고용이 5만 7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금리 걱정이 한풀 꺾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확실한 반등 신호일까요? 여기서는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스트래티지 주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되는지 여부,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바닥권까지 확실하게 내려왔는지,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되는 웃돈, 그러니까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돌고 있는지, 이 매트 호건이 실제로 바닥 판별 기준으로 꼽은 내용들입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오래 보유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요, 내가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가격에서 내가 관리를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 좋을 때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분할 익절을 해두시면서, 시장이 다시 하락을 줄 때는 좋은 가격대에서 다시 비중을 늘릴 수 있어야지 장기 투자 자체가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 수익 보고도 매도를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정보방에서도 단기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잘 매도하는 사람만이 다시 좋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과정들이 반복될수록 평균 단가, 투자 심리는 함께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내가 매수한 시점이 고점이라면은 그 고점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해서 생각해놓고 그 다음 대응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강력한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눈치 보기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하루에 한 종목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차라리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시기들, 이 당시에서는 그냥 아예 꾹 참고 현금 들고 있다가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장 찾아왔을 때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매매하면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폭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2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지켜나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원칙 1번, 이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가를 지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원칙 2번, 무조건적으로 확률이 높은 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그냥 꾹 참는 게 좋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매매 중독들 때문에 타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매수했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습관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2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익을 낸 파이버스라는 코인은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감지가 됐었고, 이 흐름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까지도 확인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 감지되자마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코인들 폭락하고 있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웹3 코인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들입니다. 지금 이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코인 시장 폭락장이라 가지고 숨죽이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이게 폭락장에서 조금만 횡보장 이어지고 다시 상승장, 이 반등장이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30%에서 100% 이상까지도 폭등할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이거 매일매일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감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감시하다가 그냥 조금씩 단기 타점 나왔을 때 수익 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스노우볼처럼 엄청난 수익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오히려 음봉에서 하락했을 때, 이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아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음봉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남들은 이렇게 오히려 양봉에 들어갔을 때 양봉이 매수 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팔고 나온다. 이게 바로 테마를 가지고 있고 매수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매수 타점은 이렇게 하락하고 바닥을 지켜주는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이 있었고, 상승했을 땐 뭐다? 팔고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나왔을 때 다시 하락을 줄 거예요. 그때 다시 눌림목에서 또 매수 들어가면은 또 수익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말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을 하면서 폭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하락해도 내가 욕심부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들을 목표로서 잡으신다면, 이 시장의 반등들, 상승에 맞는 단기 알트들에 대해서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어려움 자체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가 자주 매수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수익 내기 쉬운 장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어려운 장에서는 그냥 현금 가지고 계셔라. 말 그대로 전쟁터의 전투라고 쳤을 때 이게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전투에 참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질 것 같은 전투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 저만의 방법이고요. 제가 수년 동안 코인 시장 하면서 어렵게 터득한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괜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중간하게 섞여버린다, 오히려 방해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요,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내가 매수하는 것만 하락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매수하지 않은 것들만 급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시장, 이 폭락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이거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그냥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반드시 하고 싶으신 분들만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실 분들 그냥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최소한 다른 분들 방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만 지금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횡보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하우들 전부 다 영상 강의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뿐만 아니라 영상 강의까지도 제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